메이커 친구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초보들을 위한 채널 웨이스비 메이커입니다. 보통 3D 프린팅을 위해서 3D 모델링을 배우시는 분들은 퓨전 360이나 노마드 스컬프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평소에는 노마드 스컬프를 더욱 즐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 블렌더 파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블렌더에 밖에 없는 기능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면 좋긴 합니다. 저의 경우엔 자동 클리커 생성 시스템 애드온을 만든 게 계기가 되어서 블렌더를 더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공부하다 보니 정말 매력적인 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많이 애용할 것 같아 많은 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블렌더는 정말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졌을 때는 그리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블렌더의 모든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3D 프린팅에 꼭 필요한 블렌더 기능들은 따로 있거든요. 블렌더를 마스터하려면 어려울 수 있지만 3D 프린팅에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배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요. 3D 프린팅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화면에서 예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위한 3D 모델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3D 작품을 만들어도 3D 프린터로 뽑혀 나오지 못하면 3D 프린터 유저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특히 초보라면 처음부터 디자인을 시작하기보다는 AI나 메이커월드에서 이미 다운받은 파일을 내 스타일에 맞게 바꿔보고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크기를 조정하고 구멍을 뚫어 키링을 만든다거나 잘라서 조립 구조를 만들고 싶다거나 모형의 일부 디테일을 수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블렌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다루는 영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배우는 김에 잘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해요.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는 PDF 교재도 준비했으니까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3D 프린팅을 위한 블렌더 강의 1강은 블렌더 툴바와 인터페이스의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블렌더를 다운로드 받아 첫 화면을 켜보실까요? 구글 검색창에 블렌더 검색하시면 블렌더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다운로드가 어려우시다면 제 유튜브 클리커 만들기 1강 1분 40초 정도부터 보시면 화면 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틀어놓고 꼭 컴퓨터로 블렌더 화면을 함께 조작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블렌더 첫 화면입니다. 멋진 사자가 각오하란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밑에 글씨들이 벌써부터 긴장감을 줍니다. 뭘 선택해야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블렌더와 한결 친숙해질 테니까요. 블렌더라는 사자를 정복하는 여정 함께 떠나보기로 해요. 오른쪽 이 부분은 최근에 작업하던 파일을 이어서 작업하고 싶을 때 파일명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보통 새로 시작할 때는 제너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바깥 부분인 뷰포트를 클릭하셔도 제너럴을 선택한 것과 같아요. 파일, 뉴, 제너럴로 들어가셔서 새 파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 안의 공간을 뷰포트라고 하고 좌표처럼 보이는 선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 장면에서는 정육면체 하나가 떠요. 우리가 작업할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뷰포트, 그리드, 오브젝트. 벌써 3개의 용어를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늘의 핵심 내용, 블렌더 툴바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초보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내용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블렌더를 처음 열었던 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마우스로 오브젝트를 아무리 만져도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드에 대고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화면의 각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파일을 열어서 얼른 돌려가며 여기저기 살펴보고 싶은데 시작부터 막히는 느낌. 그래서 확 꺼버리고 노마드 스컬프로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블렌더 화면 끄지 마시고 오늘 이 강의만 들어도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시 오브젝트를 살펴보는 거겠죠? 오브젝트를 살펴볼 때에는 오른쪽 상단의 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즈모, 돋보기, 손바닥 모양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기능들은 오브젝트의 실제 크기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는 시점이 변하는 거지 오브젝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른쪽 상단에 X, Y, Z가 적혀있는 이것이 바로 기즈모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기즈모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이리저리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즈모로 마우스 커서 가져가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 유지한 채 위로 한 바퀴. 이번엔 옆으로 돌려볼게요. 기즈모로 마우스 커서 가져가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 유지한 채 옆으로 한 바퀴. 이제 보고 싶은 각도로 이리저리 돌려보세요. 기즈모에서 3D 프린팅 하는 사람이라면 꼭 사용해야 할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X, Y, Z라고 쓰여진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정확한 치수를 보는 거예요. 정면, 뒷면, 우측면, 좌측면, 윗면, 아랫면에 6면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브젝트를 확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기즈모 하단에 돋보기 같이 생긴 것이 있지요. 여기 마우스 커서 가져가셔서 클릭, 유지하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시면 오브젝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물론 실제 크기는 변하는 것은 아니고 확대, 축소해서 보는 기능이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손바닥 모양의 툴은 오브젝트가 화면에 보이는 위치를 조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실제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초보들이 이 기능을 모르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나가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서 짜증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손바닥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셔서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클릭 유지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아래 두 개의 툴은 3D 프린팅 초보가 쓸 일은 별로 없는 툴이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배우신 기즈모와 돋보기 기능은 뷰포트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도 할 수 있어요. 뷰포트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 유지하시고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기즈모와 같은 기능을 하고요. 뷰포트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서 돋보기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트랙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우스 커서가 뷰포트에 있는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트랙패드에 탭하고 유지한 상태로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기즈모와 똑같고요. 두 손가락을 트랙패드에 탭하시고 벌리면 확대, 오므리면 축소하면서 돋보기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이 방법이 익숙해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확 돌리기가 가능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실제 크기나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STL 파일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육면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우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게요. 이제 예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 제가 공유드린 파일에서 다이노 STL이 들어있는 폴더를 열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임포트 STL 클릭하시면 그리드 가운데에 들어와요. 제가 드린 다이노 예제 파일로 해도 되고 메이커 친구들이 가지고 계신 STL 파일을 가져오셔도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초보 메이커 친구들을 당황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파일 불러오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엄청 크거나 작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여기 이 돋보기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 툴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와 봅니다. 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3D 프린팅은 정확한 크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드 선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 공룡이 몇 cm로 뽑혀 나올지 감이 안 와요. 얼마나 넓은가 봤더니 1m 간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치수로 물건을 뽑아야 하는데 이러면 편집 자체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 선 간격 밀리미터로 조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원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 보이는데 이걸 오버레이라고 해요. 그 옆에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뷰포트 오버레이 스패널이 열려요. 여기서 가이드의 스케일을 보시면 1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1은 보통 1m를 의미해요. 우리는 3D 프린팅을 할 거니까 밀리미터 단위가 아주 중요하지만 블렌더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기 위해 이 숫자를 0.001로 바꾸어 주세요. 엔터. 바로 보조선들이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확대해 볼게요.
아직은 그리드선이 센티미터 단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확대하며 밀리미터 선도 보이게 됩니다. 기즈모를 클릭해서 돌려보면서 이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크기로 뽑혀 나올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툴바에서 3D 초보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게 기본 화면이에요. 오브젝트는 우리가 불러온 모양을 말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을 하고 크기를 재어볼 수가 있어요. 왼쪽 툴바는 모드에 따라 바뀝니다. 3D 프린팅 초보들은 이중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 정도만 알아도 블렌더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중 오브젝트 모드의 툴바에서 3D 프린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오브젝트 툴바에는 없는 꿀팁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맨 위에 점선으로 된 정사각형에 화살표가 들어있는 툴은 셀렉트 박스라고 해요. 오브젝트를 한 개 또는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클릭하고 유지하면서 사각형을 만들면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돼요. 두 번째, 커서.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인데 일단은 이름과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커서, 기준점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단축키는 Shift 우클릭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른 툴 설명 후에 보여드릴게요. Move, 이동.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무브 툴을 선택하면 기즈모처럼 생긴 화살표가 떠요. 화살표가 안 뜬다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뜹니다. 아까 다루었던 기즈모와 다른 점은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러 오브젝트를 사용하면서 오브젝트들 간의 위치나 간격을 조정할 때 혹은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눈이나 코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저는 무브 툴을 사용할 때 기즈모의 X, Y, Z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정면이나 측면의 정확한 치수를 보면서 조정하는 편이에요. 크기를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노를 위로 1cm, 왼쪽으로 2cm 옮겨볼까요? 여기서 기준은 항상 여기 주황색 점이 되겠죠? 파란 화살표를 위로 1cm 움직이고 빨간 화살표를 왼쪽으로 2cm 움직여 볼게요. 다음은 Rotate, 회전입니다. 오브젝트의 각도를 바꿔줘요. 다이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선택하면 이런 여러 개의 원이 합쳐진 모양이 뜨는데요. 색깔 선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선택한 3개의 선을 따라 움직이고 원 안쪽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자유롭게 기울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빨강, 파랑, 초록색 선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조정해요. 하단에 로테이트 패널을 열어서 X축, Y축, Z축 기준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어요. 움직일 때 각도 수치가 변하는 것이 보이지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각도를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이건 생초보에게는 특별한 꿀팁인데요. 여기서 커서의 역할을 설명드릴게요. 로테이트나 무브 툴을 이용할 때 기준점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거나 기즈모가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정말 불편해요. 그럴 때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커서 툴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정해줄 수 있어요. 커서 툴에 단축키 Shift 우클릭을 해도 이렇게 기준점이 바뀝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바뀌어도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피벗 포인트입니다. 단축키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기본 선택되어 있는 메디안 포인트는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원점이에요. 우리는 커서를 기준으로 바꿀 거니까 3D 커서를 선택할게요. 이제 로테이트의 기준이 3D 커서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나요? 모든 툴들의 기준이 같이 이동합니다. 무브 툴, 스케일 툴, 트랜스폼 툴 모두 기준이 커서로 바뀌어요. 스케일 툴은 크기를 조정할 때 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비율대로 크기를 조정하기가 가능해요. 하단에 리스케일 탭을 여시면 그 값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깨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정하길 원할 때에는 흰색 원의 선을 클릭하시고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시면 돼요. 트랜스폼, 변형 툴은 이동, 크기 조절, 회전, 일일이 툴 선택이 귀찮으실 때 쓰시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어느 화살표가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툴을 따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하단의 툴들은 기본 툴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쓰실 일이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3D 프린팅에 필요한 크기 조정 꿀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왼쪽 툴바에 있는 스케일 크기 조정 툴로는 비율대로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3D 프린팅에서는 절대값 조정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화면에서 영문자로 N 단축키 치시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생겨요. 거기에서 아이템 탭을 보시면 위치, 크기 조절, 회전값을 모두 입력하는 게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툴바의 기능들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Dimensions. 이 값이 바로 오브젝트의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디멘션 조정은 절대값으로만 반영이 되어서 X의 크기를 키웠을 때 Y나 Z가 따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보다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한 후에 스케일로 기즈모선을 보면서 조정하는 편이에요. 재미있는 기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템 탭 스케일에서는 특정 스케일을 잠글 수가 있어요. 이건 꽤 유용한데요. 이 공룡의 키는 그대로 두고 조금 통통하게 만들고 싶을 때 Z를 잠그고 크기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블렌더를 공부했더니 공룡이 출출하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물로 주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예제 파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불러올게요. 뭐죠? 거대 아이스크림이 불러와졌어요. 공룡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블렌더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알면 별거 아닌데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공룡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증거는 씬 컬렉션에서 다이노를 치면 반짝인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기능들 총동원해서 써먹을 차례인데요. 아이스크림 크기를 다이노에 맞게 맞춰주자고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스크림이 크게 들어온 건 아이스크림이 미터 단위로 들어왔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스케일 사용해서 바꾸어 줄게요. 아까 1이 미터 단위라고 했으니까 0.001로 통일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정말 작아져서 안 보이죠? 기즈모를 사용해서 확대하고 또 확대해도 끝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본 사람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더. 뷰 메뉴에서 Flame Selected 누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크기에 맞게 보이도록 조정이 돼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불러왔다고 그리드선이 또 미터 단위로 바뀌었네요. 오버레이에서 스케일 0.001로 바꿔줄게요. 이제야 됐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아이스크림 크기 조정해서 공룡 손에 쥐어줘 볼게요. 스케일로 크기 조정해 주시고 무브로 위치 조정해 주신 후 로테이트로 자연스럽게 기울여 주시면 돼요. 오늘 나온 단축키들은 캡처해서 저장하시고 꼭 외워주세요.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PDF 교재를 다운받으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 바랍니다. 무료예요. 이제 블렌더의 오브젝트 모드를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웨이스비 메이커 자동 클리커 생성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블렌더에 깔 수 있는 무료 애드온입니다. 블렌더에서 클리커 모양에 적합한 STL 파일만 가져오면 1구짜리 클리커 시스템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애드온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충분히 연습하시고 익숙해졌다면 자동 클리커 생성 시스템으로 클리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블렌더로 수정하기를 배울 수 있는 에디트 모드 강의가 이어질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